안녕하세요. 서울대공원 동물해설사 이버들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동물은요. 손이 꽁꽁꽁 꽁, 발이 꽁꽁꽁 꽁. 추운 겨울바람에도 끄떡없는 동물들을 만나볼 거예요. 먼저 페루를 대표하는 동물 알파카 라마 가나코를 만나볼까요? 알파카 라마 가나코는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성이 강하고 한 마리의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 그리고 새끼들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합니다. 물 없이도 오래 견딜 수 있고 잘 달리지는 못하지만 뛰어난 지구력과 폐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화장실을 이용할 정도로 똑똑한 동물입니다. 서열이 낮거나 수컷끼리 다툴 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침을 뱉는 독특한 습성이 있어요. 혹시 알파카 라마 가나코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크기는 라마가 가장 크고 가나코, 그 다음 알파카가 가장 작습니다. 갈색, 흰색, 검은색과 같이 털 색깔이나 무늬도 조금씩 다릅니다. 알파카와 라마는 약 4,5천 년 전에 가축화되었지만 가나코는 야생에서 작은 무리를 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 옛날 마추픽추에 살았던 잉카인들에게 알파카와 라마는 털과 고기, 화물 운반, 똥을 말려 연료로 쓰였을 정도로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두꺼운 털로 덮여있는 알파카 라마 가나코는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겪기도 하는데요. 서울동물원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해 긍정 강화 훈련과 서늘한 온도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짧고 둥근 귀, 귀여운 얼굴, 몸 전체가 하얀 털로 덮여있는 북극여우는 툰드라 지역, 알래스카, 아이슬란드 등 추운 극지방에서 사는데요.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북극여우의 생존 비결은 뭘까요? 바로 보온 효과가 탁월한 털과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여우의 털은 계절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데요. 겨울에는 흰색 털을 갖고 있다가 여름이 되면 풀과 바위 틈에 숨기 위해 갈색 또는 회색 털로 털갈이를 합니다. 북극여우 하면 흰색의 털을 떠올리지만 푸른 털을 가진 북극여우도 있답니다. 북극여우는 해빙을 따라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발바닥에 모세혈관을 확장하거나 수축할 수 있어 해빙을 걸을 땐 흐르는 혈액의 양을 증가해 동상에 걸리지 않아요. 또 몸을 둥글게 해주어 추위에 노출되는 몸의 면적을 줄여줘 추운 극지방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거랍니다. 이처럼 추위도 잘 견디는 북극여우지만 기후변화로 피해받는 동물 중 하나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동물은 촉감의 달인 라쿤입니다. 캐나다, 미국, 중앙아메리카의 숲이나 얕은 하천, 연못 주변 등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쿤은 오래되고 속이 빈 나무 속에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겨울에는 바위나 굴 속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씻는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라쿤은 먹이를 물에 담그는 습관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시력이 나쁘지만 손가락의 감각을 이용해 얕은 물에 있는 먹이도 쉽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라쿤은 나무도 잘 타고 수영도 잘해요. 서울동물원에서는 앞발을 이용하여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강아지 장난감이나 종이 봉투에 담아서 먹이를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라쿤과 너구리를 같은 동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라쿤과 너구리는 다른 동물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꼬리 줄무늬와 앞발 모양인데요. 라쿤의 꼬리에는 줄무늬가 있고 앞발은 길고 물건을 잡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너구리는 줄무늬가 없고요. 앞발은 일반 개처럼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이 두렵지 않은 동물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제는 겨울이 무섭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알파카 코트나 오리, 거위털 패딩, 라쿤 모자털, 여우 모피로 만든 코트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모피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해마다 모피를 생산하기 위해 수억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모피를 입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의류나 동물털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옷으로 동물성 의류 소비를 줄이고 윤리적인 옷을 입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동물 해설사 이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